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3년도 2학기를 맞이하여 제7번째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LG U+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경림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림 선생님은 데이터와 AI의 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해 주실 것인데요. 어떻게 AI와 데이터와 관계를 맺는지 그 실상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U+ 연구위원 이경림입니다. 우선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디지털 인문학 특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면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코퍼스 구축, 현황, 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특강 제안을 해주시면서 LG U+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특히 산업계에서의 AI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동안 공개해 오신 강연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한 분야는 인공지능 영역 중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와 음성 인식입니다. 주로 챗봇, 콜봇, 검색 등 대화형 AI 에이전트 분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정과 상용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쌓은 이 경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특강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은 AI 데이터, 텍스트 오디오 중심의 유형별 언어 자원 구축 현황과 활용입니다. 도메인 특화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AI 서비스 분석 데이터에서 생성 데이터 중심으로의 진화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제가 중간중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현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세한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현황을 연상하여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정의, 음성, 오디오 등 워낙 넓은 영역이라 간단하게 용어 및 발표의 중심에 대해서입니다. 텍스트 언어, 즉 인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표현을 위한 문자 형태일 텐데요. 최근 언어 모델은 주어진 단어들의 연속 분포로 인베딩 표현 또는 벡터 형태로 생성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모델 인베딩 표현을 기반으로 저희는 지금 주제 찾기, 감정 분류, 개체명 인식과 같은 텍스트 분류 문제로 또 기계 번역이나 요약 등은 텍스트의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디오라고 하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시 음성, 음악, 효과음, 이벤트성 사운드, 환경에 의한 사운드 등등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아래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고 음성의 경우 음성 오디오 영역에서의 초기부터 연구한 가장 핵심 주제로서 이번 발표에서 핵심 대상으로 인식과 생성 연구 중심의 얘기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디오의 경우에는 정통적인 연구에서는 음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특히 인식 과정에서 잡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제거를 하거나 예외 처리를 위한 모델링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시에 특히 딥러닝이라는 방법론이 엄청난 성과와 성능을 보여주면서 음성과 분리된, 독립된 독립적인 주제로서 인식과 생성의 대상으로 묵상되었습니다. 특히 생성 AI 발전과 더불어서 생성 AI의 주요 목표 대상이 되었고요. 딥러닝 기반의 환경, 이벤트, 효과음 생성은 최신 연구 주제이고 생성 영역의 최신 연구 주제로 간주하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음악의 경우는 작곡을 최종 목표로 하고 생성이 최신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분야를 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코퍼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 분야에 적합한 코퍼스가 항상 선행해서 존재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특히 AI 분야에서 이러한 음악을 연구하기 위한 코퍼스 구성과 그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단순 태깅이나 레이블링이 아닌 표현 방법일 텐데요. 이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이면서 개인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어떤 자세한 연구 내용보다는 이러한 전제하에 방향성과 통합 감점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타겟을 조금 좁혀서 텍스트를 포함한 음성과 오디오를 타겟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인지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생성 과정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웨이브 폼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즉, 인식 과정의 효율적인 압축 형태는 텍스트 혹은 메타 정보 그리고 토큰, 심볼로 표현되며 물론 이런 압축된 표현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 과정에서는 압축 저장된 정보와 입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음성과 오디오 웨이브폼을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압축 정보의 형태는 이미 인식 과정을 통해 압축된 형태인 텍스트, 메타 또는 토큰 심볼로 직접적인 정보 형태로 보면 텍스트 미디 메타 정보가 될 거고요. 입력한 간접적인 정보의 형태는 최근 텍스트 프롬프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즉 LLM, 큰 언어 모델의 도움을 통해 텍스트 프롬프팅의 입력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직간접을 논하기 힘든 정보의 형태. 왜 논하기 어려운가 하면 사람조차도 이러한 것들, 이렇게 토큰 심볼 등 어떻게 표현하고 기록할지 어려운 점,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팀버, 멜로디, 톤과 같은 그의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디오 음성뿐만 아니라 메타화한 텍스트까지 포함을 해서 인지 과정과 생성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통으로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해당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고 해당 분야별로 특화되어 뛰어난 성능을 내는 딥러닝 아키텍처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음성 오디오에서의 인식 생성 과정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였고, 이러했던 과거의 연구들이 이런 딥러닝의 등장으로 우리가 기대한 수준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음성과 오디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으로서의 주제를 보자면 인지 과정과 생성 과정이 서로 매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인지와 생성은
거의 1대1 대응되는 분야로 시작하였으나 다만 지금은 이 1대1 대응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음성이 인식되면 반드시 합성할 것이고요. 감정이 인식되면 감정 생성이라기보다는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감정을 생성한다는 것보다 각각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식에 대응되는 생성은 expressive synthesis가 될 것이고요. 화자인식의 경우에서도 1대1로 매핑되기 힘든 것이 인식 과정에서는 누가 말했고 내가 맞는지 또는 특정인이 맞는지 딱 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반해서 생성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화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려면 그 주요 요소들이 프로소디, 팀브, 톤 등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담겨서 해당 화자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음악의 경우도 유사하게 인식을 할 수 있고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영역의 것들 중 일부를 담아서 통틀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상 명확하게 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화음을 인식한다면 화음을 생성하는 베이스 음을 주었을 때 전체적인 컨텍스트에 맞게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가사인식은 음성인식 분야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사람의 목소리가 같이 입력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악만큼은 가사는 잘 인식하기 어렵지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할 때는 감정이 실려서 떨림도 다양하고 각 음절들의 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심볼로 인지해와서 피초화했던 것들 또는 추가로 피초화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 반대로 가면 노래 생성 이 부분에서도 가창하는 싱잉 보이스 제너레이션이라는 분야에서 이런 화음이나 음에 맞춰 싱크를 맞춰 생성해야 되는데 이 싱크를 좌음부터 맞출지 모음의 부분에 맞출지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담겨야 우리가 기대했던 음악의 품질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환경, 배경음, 그러니까 사운드 이벤트인데요.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디오가 함께 웨이브 폼에 담겨서 있을 때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잡음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짧게 드렸는데 고전적인 음성 인식에서는 환경 노이즈를 제거 대상으로 보고 감지 후 제거를 하거나 리덕션, 감소시키는 연구로 주로 진행되었었고요. 반대로 해당 그 배경 공간을 가정하고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항이나 철도, 카페, 차량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환경적인 이벤트들 또는 배경음을 실제 음성에 믹스해서 음성인식 성능을 개선한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운드 이벤트 측면에서는 벨소리가 울렸을 때 단순 제거 대상이 아니라 실제 중요한 이벤트로 특정 액션을 수행해야 하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주요 알림 등을 의미가 담긴 발성과 함께 배경음 그리고 사운드 클립으로 중간중간 재생할 수 있도록 통합 생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정의된 것들은 개별적으로 잘 재현해낼 수는 있겠지만 통합의 관점에서는 인지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텍스트로 제시되는 이러한 컨텍스트와 웨이브폼 입력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한 정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넥스트, 즉 나아가 멀티모달 주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멀티모달은 인지, 인식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생성 분야에서도 통합된 모델로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좀 더 다가오려면 실질적이고 실체가 있는 대상을 소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허브 사이트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AI 허브는 AI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AI 인프라,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API, 컴퓨터 자원들을 지원하는 사이트인데요. 누구나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저희는 이 중 AI 데이터 관련해서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텍스트 오디오 중심으로 유형별 언어 자원 구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중이니 대표적인 몇 가지 데이터셋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어 데이터는 153종이고요. 이 중 텍스트 데이터셋은 121건, 오디오 데이터셋은 65건, 그리고 중복입니다. 텍스트와 오디오가 같이 제공되는 데이터셋은 147건입니다. 주간 인기 검색어에 보시면 음성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살펴보시면 여기 추천 검색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감성 대화, 그리고 일상 대화, 그리고 음성 자연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153종에 대해 상세 분석을 하고 전체 맵을 그려보려고 했는데요. 이 목표는 오늘 특강을 계기로 좀 더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완성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선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뉴스 대본 및 앵커 음성 데이터인데요. 해시태그들을 보시면 해당하는 내용이 오디오, 음성인지 텍스트인지 어떤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으로 보시면 어떤 특정 분야와 그리고 감정이 태깅된 케이스, 그리고 소음 환경, 즉 배경, 오디오 이벤트 등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음악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뉴스 대본 및 앵커 음성 데이터이고요. 해당 분야는 당연히 한국어, 오디오로 최근 구축 이후에 업데이트된 날짜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샘플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 구조도입니다. 데이터 형식은 오디오이기 때문에 웨이브이고요. 당연히 해당하는 오디오에 대한 정보들은 라벨링을 달게 되는데, 즉 해당하는 음성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 적은 전사 데이터, 그리고 해당하는 라벨링 형식은 제이슨으로 그 전사 외에 필요한 정보들은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통계를 보시면 음성 데이터의 크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음성은 주로 시간으로 선정이 되고요. 해당하는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남성과 여성의 목표는 초반에 50대 50으로 우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 목표 시간에 맞게 구축이 된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요. 방송 데이터이기 때문에 방송사별 분포를 보면 해당 방송사의 비율들이 나오고 정확히 구축된 시간 대비 얼마만큼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그 주제별 분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미리 정리된 요약서들이 후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50대 50을 목표로 해서 그 수집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전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최종 나온 비율은 보시니까 정확히 50은 아니네요. 네. 여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드리면 활용에
AI 모델 및 코드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수집만 한 게 아니라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하라고 하는 분야의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 베이스 모델을 만들고 베이스 코드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딥러닝 모델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하는 분야별로 가장 잘 성능을 내는 딥러닝 아키텍처들이 있고 그 아키텍처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케이스에는 VITS라고 하는 딥러닝 엔드-투-엔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즉 음성 인식을 하는 모델들을 제시했고 해당하는 모델은 해당 논문에 있는 것들을 베이스로 했다라는 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넣고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 과정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에 여기 하나 보이시는 게 음성 노이즈를 좀 넣어서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인퍼런스라고 해서 학습을 해서 만든 모델을 실제 적용을 해서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도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C는 주로 고객센터나 스피커, 오디오북 또는 가상 아나운서, 챗봇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노테이션 포맷은 음성 데이터를 전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슨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이슨 변환이 될 거고요. 원문 데이터의 포맷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 뉴스의 제목과 위치,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주제, 그 다음에 실제 보도 날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요 키워드를 텍스트로 해서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시지 않아도 샘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구조들로 제시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이렇게 전사한 데이터 외에도 주요 키워드 그리고 그 외에 센텐스 타입, 즉 문장의 분류 형태가 장문형인지 요약형인지 또 직접 인용형인지 등을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있던 화자 인식과 화자에 맞는 음성 합성을 할 때 이 화자 정보가 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는 발화자 정보가 있고요. 당연히 실명이 아니라 고유 화자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하는 목소리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직업까지 방송 뉴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내용들이 제이슨 포맷으로 됐을 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스크립트 아이디의 타이틀 그리고 분야별 같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받았을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 데이터 또는 전처리를 통해서 피처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을 하고 저 딥러닝 아키텍처에 넣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실제 인식하고 인퍼런스 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한국어 대학 강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음성 데이터 오디오에 집중했던 앞선 거에 비해서 텍스트 레이블이 좀 더 붙어 있는데요. 어떤 정보가 더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한국어 대학 강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막들이 있는 경우 매칭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왔습니다. 한국어 대학 강의 데이터이고요. 네, 베타 버전입니다. 현재 여기 목적 보이시죠? 연구 목적과 산업계에서는 음성인식이나 강의 자동 자막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언택 교육 솔루션 등의 강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강의를 인식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강의 내용들을 요약, 그 다음에 문제를 제공하고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축한 데이터의 형태는 웨이브 그리고 텍스트란 표현이 있어서 제이슨 형태로 제공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는 부분들 중에 구축량은 총
200개가 넘네요. 네, 원천 데이터가 이런 규모의 양이고요. 실제 교육 데이터, 강의 교육 데이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류들이 앞선 방송 뉴스와 좀 다르죠. 그래서 단가별로 보셔도 되겠네요.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이렇게 교양까지 규모들을 이렇게 비율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대분류에 맞게 제이슨 포맷에 요 레이블들이 대분류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코퍼스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AI 모델이 앞서 있던 방송 뉴스와 다르게 이런 학습 모델들은 실제 음성인식에서는 컨포머를 사용을 해서 지표 CER 정도를 이 정도 안에, 그러니까 오류율 10% 미만, 음절 인식률 10% 미만의 성능을 내는 걸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요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 구성은 대분류 말씀드렸고, 해당하는 대분류 기준으로 좀 더 상세하게 2차 중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인문 같은 경우는 인문과, 언어에는 언어문화,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레이블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선 데이터랑 좀 차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특히 저작권 여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마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내려오면 강의 레벨 붙어 있고, 제목과 그다음에 시간들, 그리고 강의 언어는 지금 한국어 데이터니까 대부분 한국어고요. 여기 아까 중분류까지 말씀드렸는데, 해당하는 학과와 또는 강의 분류를 현장 녹화인지 온라인 화상인지 대면 강의인지까지 구분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메타데이터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해당 항목들을 보면서 보실 수 있고요. 추가할 부분들은 당연히 이 강의 데이터에 강사 연령과 그다음에 역할이 강사인지 학생인지 사투리 여부까지 들어가 있고, 특히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이슨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의 키와 밸류 값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당하는 부분의 저작권이 해결됐는지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과목 코드들이라든가 표준어로, 그 다음에 어떤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고, 이 강의는 현장 녹화 온라인 강의로 되었던 부분들을 정보화한 거로 보입니다. 첫 번째 예시긴 한데, 이 내용 안에는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샘플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민간 분야 고객 상담 데이터입니다. 고객 상담 데이터를 제가 2개를 선별해 봤는데요. 이번 거는 타겟이 고객과 실제 응대하는 음성이고요. 민원 음성을 대상으로 했고, 이 안에는 상담의 의도 분석 정보까지 레이블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내용들 좀 특이한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민원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피해 구제 관련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데이터 구축량은 총 4만여 건입니다. 앞서 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은 민간 상담이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의 상담 내용이었는지는 이 도메인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비율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교통 차량 관련된 거, 금융 일부가 있고, 보험, 의료보건 쪽도 있습니다. 혹시나 의료보건 쪽에 타겟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 셋들 중에 이런 도메인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서 선별해서 추출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위에 있는 도메인별로 실제 레이블된 데이터, 즉 위는 오디오, 음성 데이터의 규모를 얘기 드린 거고요. 실제 이거는 텍스트로 화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할 거고요. 이 수량은 거의 같고, 아마 시간과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카운트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거의 저슷하게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AI 활용 모델을 이 DB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시를 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비슷하게 음성인식 모델로 오픈된 제스퍼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 검증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조건으로 제스퍼 모델을 이용해서 배치 사이즈 16에 120F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이렇게 CER, 즉 음절 오류율이에요. 그래서 성능이 실제로 성능으로는 87%, 오류율은 13% 정도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음성 관련된 얘기입니다. 음성 인식 성능이고, 의도 분류로 보면 코버트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당한 음성 전사물, 즉 음성 인식된 결과물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웨이브, 이걸 그대로 전사한 텍스트를 입력으로 해서 해당한 발화자의 의도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성능이 74%까지 정확한 의도 분류를 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학습 시간은 3,300시간의 텍스트일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분야는 5종 카테고리에 대한 분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소비자원 상담원이 전화를 걸었을 때 음성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의도 분류를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결과물로는 상담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그리고 분류 모델로 해서 요약, 키워드까지 추출이 돼서 제공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다음 시스템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노테이션 포맷이나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 거의 유사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번씩 쭉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실 부분은 여전히 이 도메인 그리고 여기는 녹취 장소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경 이 어디인지를 알아내거나 그 해당하는 배경에 좀 더 잘 인식하게 하거나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보고 이것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용이 가능할지 아닐지의 영역들로 확장해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녹취 장소는 소비자 원이냐 엑스퍼트냐라고 돼 있고요. 실제 대합했던 정보도 간편 해결 문제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좀 더 복잡하고 좀 참고를 하거나 전화를 끊고 다시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인지까지도 여기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이런 패턴들을 추가 정보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또 확인할 건 유선 전화네요. 네, 전화망 같은 경우에 고객 응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전화망 8K라고 하는 이런 음성 데이터의 특징들이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만 보고 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담사와 고객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화자 나이는 가능한 한 기재를 하되 추정이 금지되거나, 그러니까 고객 정보 동의가 안 되거나 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연령대 외에 추가적인 레이블이 지금 하나 추가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자 아이디는 당연히 아이디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방언 포함을 하고 여부 그리고 여기 이중전사로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시는데 표준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방언에 대한 표준어까지 슬래시에서 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숫자 같은 경우는 읽기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글 읽기로 또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쯤 오니까 상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된 메타 정보가 있네요. 여기 보면 감정 태깅입니다. 아까는 감성을 표현하고 감정을 인식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상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감정 정보 중에서도 이 상담이 긍정적인 건지 또는 부정적인 건지 그냥 노멀한 중립인지 정도를 추가 태깅을 해서 이 상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의도 분류 타겟이 몇 개냐 또는 어떤 걸 냈느냐를 이 내용을 보고 알아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 제이슨으로 레이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운받아서 좀 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있었던 거는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파일 자체를 올렸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어떻게 되고 실제 표준화된 텍스트로 정보를 다시 한번 제공한 케이스, 그리고 여기 의도 분류 정보들까지 해서 있고, 여기 보시면 센티멘탈이겠죠. 네, 요거에 대한 정보, 중립 이렇게 해서 제이슨 정보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공공 분야의 케이스 하나만 더 짧게 고객 상담 데이터에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공공 분야 6개 클래스고요. 문화관광, 보건복지, 도시교통, 전자생활의 환경 5편입니다.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앞서 봤던 것처럼 미리 보시면 감정과 의도 태깅 그리고 요약문까지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입니다. 네, 공공 데이터이고 앞에 있던 분야랑 좀 유사하긴 하네요. 근데 여기는 환경과 우편 부분이 있네요. 자, 앞섰던 모델 학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스퍼의 배치 사이즈, 네, 여기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은 추정 금지라는 표현이 있네요. 다음에 화자 타입은 뒤에 상담사 외에 고객이 여럿이거나 뒤에 이렇게 된 부분들은 1, 2, 3식의 넘버링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했고요. 앞선 데이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이슨으로 표기됐던 레이블 정보들 중에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공공 분야 카테고리를 위치, 창원시까지 여기 정보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패턴은 간편 해결하는 대상이었고 해당하는 그 회선은 유선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고객 1, 2, 3이라고 표현했고 상담사 1, 2, 3으로 해서 상담사 이름이나 고객의 이름은 노출하지 않고 이렇게 정보를 태깅을 했는데요. 해당하는 연령 여기 추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안 된 건 널이고요. 다음에 성별 그 외에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요약의 레이블을 보시면 해당하는 음성 파일의 요 상담 데이터가 아마도 ARS 번호 및 가상계좌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 또 이 부분은 자동차세 납부 관련된 문의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 나중에 학습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또는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음차 그대로 쓴 경우를 트랜스크립션한 케이스를 이렇게 표준어 발음, 표준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케이스, 또 영문자 같은 경우도 알파벳으로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 사투리의 경우도 방언 같은 경우도 표준어로 바꾸는 경우가 이 스탠다드 텍스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디오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와 이 레이블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트랜스크립션, 텍스트만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 해당하는 상담 데이터의 이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선 요 부분들 대부분 오디오의 방송, 그리고 강의, 고객 상담이었고요. 이번에 오른쪽에서는 회의 쪽, 그리고 감동 태기는 거, 소음, 그리고 음악을 아주 짧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영역별 회의 음성 데이터입니다.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사항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의회와 팟캐스트 그리고 방송사에서 소싱을 해서 가져온 케이스이고요. 요약을 읽어보시면 특히나 최근에 이런 실제 환경과 실제 토론하는 상황 그리고 온라인 회의, 방송들에서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과 잡음이 결합된 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 오디오 이벤트나 환경을 얘기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유추해 보시면
TV에서 대화하는 케이스, 라디오에서 대화하는 케이스, 의회의 녹취록 또는 UCC라고 하는 유저가 컨텐츠를 생성한, 즉 유튜브 방송들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선정을 해서 수집한 다음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정해서 그것들을 수집 정제하여서 만든 케이스이고요. 이 안에는 화자와 개인정보 또 차별화 혐오 발언을 비식별화했고 그러한 것들을 라벨링한 데이터로 제공을 하는데 총 7,000시간의 3인 이상의 대화 10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구축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정보들은 이런 카테고리가 어느 분포도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방송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여기 매체 제작 분포들을 보시면 공중파 외에 라디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비율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성별이 미확인된 케이스가 여기서부터는 생기네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는 화작 의 규모들이 분포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이 태깅된 자유대화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있습니다. 저는 성인 자유대화 감성 태깅을 보고 있고요. 보시면 데이터 출처는 자체 수집을 했습니다. 왜냐면 감정이라는 거는 전부 다 들어보고 이 감정이 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감정을 담아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 수집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별도로 개발된 앱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음성 통화를 하면서 이 통화 내역을 저장을 했고 이 내용을 전사를 합니다. 그때의 감정 상태, 감정 유형, 감정 정도와 감정 대상 등을 가능한 세분화해서 시도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3,000시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 대상은 그리고 분포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분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느냐 총 11개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어떻게 담았느냐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가 보통 욕감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안에 담을 수 있는지 굉장히 고심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기쁨, 두려움, 슬픔, 화남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무감정까지 해서 이렇게 구축이 된 케이스이고요. 그 외에도 감정 상태 말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아까 상담 데이터 같은 경우 긍정, 부정, 중립액이 있었죠. 이거를 멀티 레이블로 구성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감정인식도 이 오디오 음성 분야에서는 하나의 주요 탑픽이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꽤나 좋은 성능들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 좋은 논문들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활용했던 AI 모델 베이스 코드는 이런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베이스 인식률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번 재현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웠다라고 드린 만큼 이 감정 데이터가 잘 담겨졌을지는 한번 검토하시고 성능을 측정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셨던 이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서 이 안에 라벨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꽤 긴 시간이네요. 두 사람이 30분씩 대화한 경우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 내외도 체크해 주셨고요. 연령대는 이렇게 표기했네요. 그리고 마스크 유무까지 있는 거 보니까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여기가 감정의 유형들 스피커, 이모션, 카테고리 이렇게 중에서 스피커, 이모션, 타겟 두 개를 같은 감정의 형태이지만 하나는 유형으로 하나는 상태로 이렇게 보고서 레이블을 했네요. 그리고 감정의 정도는 약하다, 강하다 이런 세 가지 단계로 표현을 주셨고요. 그리고 감정 유형은 위에 같은 거긴 한데 여기는 다른 카테고리로 표기를 했네요. 그래서 스피커의 이모션 그리고 베리파이 이모션 두 개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음환경입니다. 소음환경 클래스를 가전,
교통, 길거리, 카페, 시장, 지하철, 터미널, 공사장, 공장, 그리고 일반 자연, 그리고 복합 소음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부하게 드렸던 내용들 안에서도 소음의 그 음원의 소스, 그 어떤 부분에서 났는지 이런 얘기들이 보실 수 있고요. 디테일하게 상세 그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별 구축 시간과 장소들 정보들 다시 한번 반복이긴 하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주제별 발화 시간과 회사 단위별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찰게 악보와 음원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저도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하네요. 그래서 미디 악보와 오디오 그리고 제이슨 형태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디 악보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사와 속성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국악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 보시고 이쪽 연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주신 데이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데이터셋을 선별해 보았고요. 그럼 다시 기본 과정으로 돌아와서 인식 과정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통적인 방법의 인식 과정입니다. 웨이브 폼이 들어오면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초기에는 거의 HMM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언어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딥러닝이 더욱 발전하면서 엔드-투-엔드, 즉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엔드-투-엔드로 주류로 등장하면서 직접 텍스트를 결과로 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LM을 높여서 이런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텍스트만 아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타 인포메이션도 출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인식이나 음악 또는 환경 인식 등에서도 이 오디오의 기본적인 인식 프로세스, 이게 두 번째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메타 정보들의 대상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같고 그 안에 담긴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어떻게 출력해낼 것이냐. 매우 간략한 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음성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성 합성,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으로 하면 해당하는 텍스트의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음원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코더가 아니라 보코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 합성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TTS, 즉 음성 합성의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처음에 언급했던 텍스트 정보 이외에 이를테면 텍스트의 메타데이터, 앞서 수많은 AI 허브의 데이터셋들을 보여드리면서 메타 인포메이션, 즉 심볼화된 것, 그리고 토큰화되고 또 프로소디나 팀버, 톤들의 정보가 만약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정보로 제공이 된다면, 또는 요즘 생성형 AI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생성하는 형태로 주세요라고 하는 입력 형식의 텍스트이던, 그래서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암시적이던 어떤 식으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해서 이 어코스틱 모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합성을 수행하도록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순수한 텍스트 입력 외에 텍스트 프롬프트 그리고 또는 아예 음성 데이터를 샘플로 넣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의 이런 메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 반영하는 방식들, 이 부분들이 지금 가장 핫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빨간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의 어코스틱 모델의 입력으로 작용하기 위해 가능한 동일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벡터와
큰 이어야 함이 아주 분명합니다. 앞서 발표 시작 때 전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언어 모델에 주어진 단어들의 연속 분포, 즉 인베딩 표현 또는 벡터의 생성 처리로 얘기 드렸는데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TTS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각각의 성능 향상 기능들도 추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동시에 지원되는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스트는 직접적인 정보 전달의 장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LLM을 통해서 입력되는 프롬프트들이 간접적인 정보로 전달되는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TTS를 좀 넘어서 다른 도메인의 오디오 생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긴 하지만 직접, 간접, 암시적, 내포적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이러한 인코딩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생성된 정보가 생성이니까요. 보코더나 디코더 등을 통해서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인코더와 디코더가 전체 네트워크에 딥러닝 네트워크에 포함되고 내재되는 어프로치도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의 역할들에서의 성능 향상과 전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들이 다양한 논문들에서 발표 제시되고 있고 지금도 그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꼭 방금 말씀드린 인지 생성 과정에서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합해서 보여주는 연구들도 이제 얘기 드렸는데 여전히 인지 생성이 거의 동일한 과정에서 서로 페어를 이루어 가거나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전체 통합도 좋고요. 또는 인코더 이런 네트워크 디코더들을 구분을 해서 현재의 구성 방법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이어가는 방법들의 어프로치들의 나름대로의 이점과 그다음에 속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유 가능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점과 한쪽에서 성능이 향상이 된 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인지와 생성 과정은 100% 분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이 경계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텍스트 쪽의 정보들에 대한 깊이가 있는 또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텍스트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은 이런 오디오 쪽에서 나오는 이런 영역들로 좀 더 확장을 해서 가는 연구가 계속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각 과정에서, 각 영역에서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식은 효율적인 정보 압축을 통한 정보 전달, 생성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폼 생성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인식과 생성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을 언급하자면 압축 과정에서의 정보 손실, 즉 텍스트, 메타 텍스트만으로는 전달이 부족하고 이러한 잃어버린 정보를 저장을 못했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에서 현재의 우리는 대동단결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전달해 보자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UAM. 다른 업계나 다른 논문들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 오디오 라지 모델, 최근에 LLM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시죠? 랭귀지 쪽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게 UAM이라고 이러한 붉은 영역을 UAM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각 분야에 맞게 트레이닝한 이런 요소들을 담아서 아주 큰 거의 세상에 노출된 모든 정보들을 담아서 학습해 둔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전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성인식이나 음성 합성 등등 세분화해서 인지 과정을 나누고 생성 과정을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공통 부분을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나온 논문들로 오디오 LM, 오디오 팜, 탱고, 발리엑스, 오디오 LDM
무사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니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UAM 등을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오디오에 포함된 음성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다루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내포된, 암시된 간접적인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음성인식, 환경인식, 화자인식, 감정인식 등을 통합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통합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바탕으로 음성 합성, 그리고 다국어 생성, 크로스 링규얼이겠죠. 이런 것들이 생성이 가능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된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음성 오디오가 갖고 있는 역할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터페이스로의 역할입니다. human to human, human to machine 인터페이스로서 의도와 정보를 넘어 상태와 감정까지 전달이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도구가 되겠고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스마트 스피커, AI 비서, 어시스턴트 또는 에이전트로 불리기도 하고요. 통 번역기, 그리고 디지털 휴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성과 디지털 휴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메타 휴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근접하고 적합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한 것들이 이런 기술들을 담아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시도와 챌린지를 사실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데모 영상은 공개된 버전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생성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성 AI로 확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컨텐츠 제작, 즉 업계에서는 자동 시나리오 생성이나 컨텐츠 생성에 대한 자동화 니즈가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이겠죠. 그리고 이런 챗GPT를 활용을 해서 시놉시스를 생성하거나 다국어로 자동 번역을 하고 또 다양한 화자로 음성 합성을 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해서 다국어 변환을 동시에 하면서 AI 더빙을 하거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하나씩 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의 일부 조합들의 결과물들로 개발이 되고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 사례들을 다 부분별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생성형 AI 기술 기반으로 광고 스토리, 음성 합성, 이미지 생성 등을 만든 광고 사례가 있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해당 URL을 통해서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다 설명드리긴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조신이 이번 7월에 출시될 유스 청년 요금제 광고 기획해봐. 아무래도 이런 건 우리 MZ 사원이 해야지. 응? 네? 아우 그놈의 MZ. 그리고 MZ 아니고 MZ요 팀장님. 일단 유튜브로 검색해. 공감대 뭐가 있지? 그래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 나 ISFP 게으른 완벽주의자답게 AI로 간다. 아기돼지 삼형제 스토리로 유스 청년 요금제 광고 만들어줘. 아기 돼지 삼형제는 유스 청년 요금제로 20대를 위한 집을 지어요. 첫째 돼지는 집처럼 가벼운 요금, 둘째 돼지는 나무집처럼 탄탄한 데이터, 셋째 돼지는 벽돌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혜택. 유스 청년 요금제에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제법인데? 완전 30분 컷이잖아 게이드. 팀장님 유창하신 기획안 보냅니다. 괜찮네. 근데 현영님, 아기 돼지 삼형제는 좀 올드하지 않나? 올드? 방금 팀장님 입에서 올드가 나온 거임? 대박. 히어로 장르를 섞어봐. 데이터를 추가 60기가나 더 주는 영웅적인 혜택. 이런 거 안 되나? 네, 안 되세요. 네, 히어로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정신임. 아기돼지 삼형제를 데이터 60기가 더 주는 히어로물로 만들어줘.
20대의 데이터를 위협하는 늑대가 도시를 점령하였다. 이때 60기가 슈퍼파워로 무장한 데이터 히어로스가 등장했다. 아씨, 이게 맞아? 전 팀장님이 하란 대로 했어요. 팀장님, 히어로물로 다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현영님, 근데 근데 뭔데? 히어로물이면 좀 버라이어티 해야 되지 않나? 요금제 출시 프로모션 유스 혜택 이런 걸로 환상적인 멀티버스를 만들어 보던가. 와우, 완전 영화 감독 납셨죠. 그래, 내가 다 넣어준다. 넵, 아기돼지 삼형제에 이거 넣어서 멀티버스 히어로물 만들어줘. 하늘에서 열린 포털에서 수많은 데이터 히어로들이 등장한다. 이 데이터 히어로들은 각각 뜨끈뜨끈 프로모션, 매달 20일 해피 유스데이 레이저빔을 쏘며 적들에 대항한다. 절망적인 잿빛 지구는 다시 희망의 빛을 되찾았다. 아, 망했다. 팀장님, 3차 기획안 보냅니다. 이번에도 수정하면 잠수 탄다. 현영님,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뭐? 내가 중요한 걸 말 안 했네. 우리 7월에 맞춰 시원한 경품들도 푸짐하게 주잖아. 설마 그걸? 그것도 좀 추가해봐. 이렇게 팀장님 최종 기획안 보냅니다. 어느 날 20대의 데이터를 위협하는 디지털 로드가 도시를 점령하였다. 데이터 히어로가 최대의 60기가 데이터로 슈퍼파워를 발사하자 매달 20일 해피 유스데이 혜택권단이 합세한다. 더위를 날려버릴 던킨 쿨라타가 흘러넘치는 경품 대잔치. 이렇게 데이터 히어로스는 세상을 구했고 절망적인 도시는 희망의 빛을 되찾았다. 현영님, 너무 좋은데 완벽해. 이게 좋다고? 이게 광고라고? 광고는 이래도 혜택만큼은 확실하다. 유스 청년 요금제로 혜택이 드큰드큰, 데이터 잔뜩, 이벤트 가득, 매달 20일 이득. LG U+. 어떠셨나요? 재밌으셨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치면서 여전히 연구 개발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공유드렸던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프리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해당하는 각 학문 분야마다 심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림을 참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학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로샷 어프로치, 그리고 여전히 크로스 링규어를 통해서 세계화 가는 방법, 과정, 그리고 통합에 대한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오디오 버전의 라지 모델이 완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들은 기 언급된 기술과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멀티 모달로 확장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언어나 음성이나 오디오나 영상 쪽의 발전에 각각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림 선생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이경림 선생님은 AI와 데이터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호 발전하며 보완하는지를 특강을 통해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강은 2주 뒤에 진행됩니다. 다음 특강은 한자 OCR과 관련돼서 단국대학교 김우정 선생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강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